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 짜보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작전명 시크릿으로 시작합니다. 네, 또 투모로우 스타워즈에서 수익률 경쟁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전 세우러 바로 가볼게요. 네,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 짜보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죠. 자, 오늘 MBN골드 정종택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먼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지수와 수급 그리고 상승 종목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오늘 장 막판에 낙폭을 거의 축소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2,519, 0.08% 하락한 상태고요. 오늘 코스닥은요 0.73% 상승 마감했습니다. 6포인트 올라 822선에 안착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은 274개의 종목이 올라갔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그래도 하락한 종목 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많았습니다. 96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면은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반면에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코스닥도 살펴보면 외국인이 1,486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 기관과 개인은 파란불을 켜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딱 수급만 봐도 오늘 그동안 조용했던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좀 돌아온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정종택 매니저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그 외국인의 이제 선물 포지션에서 좀 해답이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제 선물 매수 포지션을 좀 잡고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 잡고 현물,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했던 로봇 섹터가 물론 좀 계속적으로 좀 시세가 났던 부분,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고요. 그러한 또 과정 속에서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업종 간 좀 순환매가 있었던 시장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업종 내 순환매도 빠르고요. 업종 간 순환매도 빠르기 때문에 그 순환매 속에서 또 잘 매도하는 타점들을 잡아가는 게 또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은 순환매 장세,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보여졌다. 그렇다면 또 내일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업종에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와서 상승할지 미리 오늘 알아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에서 오늘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조선일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모처럼 2차 전지도 올라갔거든요. 네, 월요일하고 오늘하고 또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거래대금인데, 왜냐하면 거래대금에는 원래 다 여러분들 심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건데, 자,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죠. 코스닥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거래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있던 게 오늘 뭐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무려 1조 3,133억, 그리고 EEB가 두산 로보틱스로 1조 1,140억이 거래되는데, 자, 두 종목 다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강하게 그때도 움직였는데, 오늘도 지금 보면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11% 이상, 두산 로보틱스도 거의 11%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두 종목 다. 근데 약간 차익 마무리 나오면서 조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두 종목 중에 아마 이번 달 며칠 안 남았죠. 12월 달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종목이 지금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이유가 심지어 두 종목 다 지금 보시면 주위까지 붙어 있죠.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래대금이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더 여유가 있게 갈 수 있다는 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그럼 거래 대금이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유행을 좀 이끌고 있다라는 걸 네, 해석을 그렇죠. 해야 이제 되나요? 트렌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돈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거기에 이제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돈 많으신 분들이 지금 많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따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올라와서 조금 고점이냐 아니면 더 갈 수 있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이슈로 코스닥 종목들 보면은 완전 바닥에서 거래량이 빵 터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를 기반으로 한 내일 시장 과연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어디일지 작전명 시크릿에서 하나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작전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온 성장주의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작전명을 보면은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높게 올라갔고 무엇보다 코스닥 안에 있는 이 성장 섹터에서 좋은 모습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면 2차 전지, 로봇이면 로봇,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성장 섹터들 있는데 아직 우리가 금리에 대한 우려는 좀 있지만 정종태 매니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성장주를 베팅해도 되는 시기 이제 다가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성장하는 좀 기업들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네. 지금도 조금 전에 조매주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성장주들 관심 있게 충분히 좀 보아야 되는 좀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차트 화면을 좀 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좀 기술적 위치들을 좀 보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10월 6일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이제 그날 있었던 시초가 지지를 받으면서 거의 이제 2주 연속 지금 전반적으로는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장대 양봉이 종가 위로 좀 올라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코스피가 좀 그동안 강했던 거 있고요. 네. 결국은 지금부터는 코스닥 지수를 좀 강하게 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희맞추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1월 6일에 있었던 이 종가 부근까지 아직 코스닥은 올라가려고 하면 좀 룸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코스피 쪽으로는 이제 오늘은 아니었지만 외국인이 4거래 연속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가 좀 강했는데 네. 지금부터는 코스닥이 좀 키를 맞추면서 코스닥 쪽에 대한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 좀 보게 되면 좀 투자자별 동향을 봤을 때는 한번 이제 코스닥 기관과 그리고 코스닥 외국인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차 전지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좀 많이 샀고요. 뭐 반도체는 계속 좀 많이 사고 있고 저희가 월요일 날도 다뤘던 바이오주들도 좀 많이 좀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도 보게 되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주들, 로봇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거는 성장 섹터가 명확하다라는 걸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포인트 있게 보자면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HBM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 HBM 관련 대장주들이 먼저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어제 오늘 강했던 기업이 이제 HPSP인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자체도 컨센서스보다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좀 부각이 됐고 먼저 주가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한미 반도체, STI, 이오테크닉스 전통적으로 이제 HBM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도 다시 한번 또 키 맞추면서 올라갈 거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업종 내 순환매가 뭐 반도체든 2차 네. 전지든 동일하게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업종 내 순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거래 대금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조선희 매니저님은 이 성장주의 시간, 오늘 성장주 쪽에 거래 대금 꽤 잘 나왔습니까? 엄청 잘 나왔습니다. 오. 엄청 잘 나왔어요. 오늘 이제 아까 코스피를 말씀드렸는데 코스피에서도 지금 2차 전지하고 이제 로봇주가 1등, 2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코스닥에서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막 9만 원이나 10만 원 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죠? 네, 1등부터 지금 6등까지가 다 지금 성장주 회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차익명으로 오늘 좀 나오면서 5% 이상 어제하고 오늘까지 하면 거의 한 20, 30% 이상 올라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차익명으로 좀 나오면서 6.89%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했고요. 특이한 게 지금 2위, 3위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뭐 정민희 의원님 이슈 때 말씀을 드릴 건데 2위, 3위가 가장 많이 제가 지금 계속 밀고 있는 한 달 동안 그렇게 밀고 있는데 마이너스 20%까지 빠져가지고
맨날 지금 그 순위에서 밀어난 게 지금 에코프로 BM 때문인데요. 네. 에코프로 BM이 오늘 이상하게 4,114억 이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3위가 에코프로, 지금 그리고 4위도 LNF인데 지금 보면 1위만 빼고 2, 3, 4위가 지금 다 보시는 거는 2차 전지입니다. 네. 2차 전지 이슈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이따 말씀드릴 바로 사이버 트럭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회사하고 지금 매출 연계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쪽에 납품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사이버 트럭 같은 게 이슈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앞으로 지금 4분기뿐만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이슈는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외에 5위가 지금 HPSP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6위가 갤럭시 모니터링.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CTO 관련해가지고 STO 관련해가지고 지금 토큰형 지금 STO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성장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 이런 종목들, 이런 업종군이 단기적인 일시적인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거의 바닥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단기적인 이슈뿐만이 아니고 4분기에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군,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분명 제가 보기에 12월 달에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11월 달 급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한 달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분명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선일 매니저님, 네. 지금 이 성장형 섹터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가 주는 건지 아니면 기업의 정확한 펀더멘탈을 따지고 올라가지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아직은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3분기 때 실적 나온 거 보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금리를 인하를 하겠지. 근데 금리 인하 빨리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성장형 기업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은행이나 또는 이제 BW나 CB를 발행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리가 좀 떨어지면 또는 금리 인상이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업종군들이 바로 이제 성장형 기업들인데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뭐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보기에 이에 대한 수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로는 아직 4분기 때도 그렇죠. 찍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4분기 내년 상반기 때까지 이런 업종군들 중에서 강하게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나올 테니까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에 비해서 큰 폭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 반면에 정종태 매니저님 아까 이제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네. 우리 시장에서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들 보면 2차 전지면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HBM 반도체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네. 근데 순환매 장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조용했던 데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네네. 대한 예상은 아직 별론가요? 아닙니다. 충분히 저는 거기에서 또 수익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HBM 대장주들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뭐 한미반도체, 뭐 STI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좀 먼저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올라갔었는데 제가 좀 방송에서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은 KC텍이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 3분기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HBM에 대한 엣지 포인트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키 맞추기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대장주들이 먼저 또 뛰어가고 그리고 또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는 그림들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로봇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주들이 뭐 슈어소프트테크 뭐 제가 여기서도 공략주로 했던 종목인데 강하게 좀 올라간 기업인데 그 기업의 또 특징을 보면 결국에도 3분기에 실적이 컨센보다 좋았다는 거. 공통점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 한다고 한다면 또 업종 내에서도 이제 키 맞추기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업종들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가장 이쪽에서 좋게 보는 종목 아까 말씀해 주신 HPSP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네, 어제도 강했고 오늘은 이제 올랐다가 좀 윗꼬리를 달렸는데 다시 한번 또 달려갈 수 있는 준비는 채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설 매니저님은 여기에는 아까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무래도 다음 주제에 예. 조설 매니저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 사이버 트럭에 올라탄 2차 전지입니다. 조선일 매니저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2차 전지 이야기도 하고 네. 있었고 정종택 매니저님에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일제히 강세의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네, 저는 이제 좋은 움직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좀 제가 밴드에 올린 자료를 좀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일 이제 테슬라가 4.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사이버 트럭 출시 기대감인데, 이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사이버 트럭이 실제 미국 전 시장에 전시된 이미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투박하기도 하고 미래 사이버형 자동차 같긴 한데, 뭐 소재적인 부분도 좀 그렇고요. 여기 좀 내용들 보자면 아마 이게 내일 이제 현지 시간 30일 기준으로 처음으로 고객한테 인도되는 행사가 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부분이 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대량 생산하는 궤도에 아직 오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양산 개발에 어려움이 조금 있다. 그리고 계약선의 재판매 금지를 조항했다가 이 부분은 좀 철회했던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긍정적인 이 사이버 트럭으로 돈을 번다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거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요것 자체가 부정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결국에는 모든 어떤 재화들에 있어서는 희소성이 중요하잖아요. 그 희소성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제 물량일 텐데, 물량적인 측면을 통해서 가격 관리를 하고 결국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이 부분이 결국 이제 1년에서 1년 반 걸릴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수익성에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보시면 되면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또 빠지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74.6% 빠진 상태고요. 다원계 이제 뭐 MC의 뭐 3원계 이런 게 될 텐데요. 수산화 리튬도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미 리튬 가격도 많이 좀 빠지긴 한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전기차 수요가 좀 회복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수익성이 회복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주가라는 건 6개월 정도 미리 선반영되는 시점이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워낙 또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2차 전지 쪽은 좀 바라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내년 2분기에 중요한 좀 번곡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결국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결국 전기차 수요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다 하이브리드 타고 이제 수요가 있고 뭐 인프라도 좀 약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기차를 좀 타고는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충전기가 근처에 있으면 타기는 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뭐 사시고 계신 거주지 근처에 없으면 좀 불편한 건 분명히 있어요. 충전소로 찾아다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완속으로 주차하면 충전을 하면 좀 비용도 좀 싸고 8시간 걸리긴 하지만 10시 정도에 주차해서 다음날 일어나면은 충분히 좀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전기차 수요는 회복될 수밖에 없고, 뭐 이제 하이브리드형인 건 사실 내연기관과 이 부분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브릿지에 있는 차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전기차나 뭐 수소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또 관심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탄산 리튬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탄산 리튬뿐만이 아니라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탄산 리튬에는 어떤 영향이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이제 나트륨 배터리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이 내용들 저도 좀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네. 바로 속에 이제 염분이 많으니까 네. 무한대로 쓸 수 있다. 조금 더 가격도 저렴하다고 하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뭐 새로운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냐는 뭐 이제 이슈도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당장에 뭐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장기적으로는 뭐 이게 또 매력적인 배터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뭐 지금도 LFP 이런 거 오늘 뉴스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현대차도 좀 네, 진행하겠다는 그쵸. 뉴스도 있었다 보니까 그쵸. 결국에는 시장도 가격의 측면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가격 속에서 더 좋은 효용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이제 배터리 셀도 뭐 무게 중심을 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속에서 나트륨 배터리는 이제 좀 화제가 됐기 때문에 네. 뭐 관심 있게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배터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 아나운서가 봤을 때는 지금 전기차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네. 배터리 같아요?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인기가 좀 없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지니까 배터리 수요도 당연히 빠지는 네,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새 자동차 레거시 쪽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 상당히 많이 보고 그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2차 전지 투자할 때 전기차 모멘텀이 더 강하게 올까라는 의구심은 좀 맞아요. 있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왜냐면 접근성이거든요. 보통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충전할 때 충전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네. 얘기해서 이제 어느 곳에서나 충전하기 편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기차를 많이 사용할 텐데 지금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제 주변에도 많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어느 순간 충전하고 싶은데 충전할 걸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는데 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특히 이제 뭐 G20이나 아니면 선진국들이나 중진국 이상에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쉽게 충전하고 쉽게 쓸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앞으로 뭐 SK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쪽이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내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4분기 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개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증권사가 있는데 하나는 미래에셋이고 하나는 삼성증권입니다. 근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종을 선별 안 했다가 얼마 전에 2차 전지를 딱 찍었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군만 원래 섹터로 딱 지정을 했다가 얼마 전에 또 2차 전지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 증권사가 2차 전지를 포함을 했다는 얘기는 분명 제가 보기에 내년에 2차 전지 쪽이 좋을 겁니다. 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 저만 빼고 모든 분들이 2차 전지 추천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어떤 소음이 들렸던 것 같은데 정종태 매니저님 뭡니까? 제가 음소거 처리를 해놨는데 버튼이 좀 잘못 눌려서 네.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방송 보고 계시던 거죠? 맞습니다. 응집자 수 하나 더 올려주신 거죠? 좀 채팅도 네. 좀 보고요. 예. 참고 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동택 매니저가 팔로우하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네. 궁금한 것도 있으면 남겨주시면 네. 바로 답변해 주신다고 매니저님 답변도 꼭 하니까.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 여건 되면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뭐 꾸준히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일단 사이버 트럭에 대한 예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종태 매니저님, 네. 사이버 트럭이 잠시 후에 이제 공개가 되고 인도가 다 되거든요. 이제. 네. 일단 오늘은 이 기대감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쫙 올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좋으려면 상승 랠리를 보여주려면 오늘 사이버 트럭 나오고 호평이 나와야 뭔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매니저님 사이버 트럭이 이게 그 소재 겉에 있는 그 소재 때문에 사고가 나서 기스가 난다거나 찌그러져도 AS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제 그 오너 자체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좋은 메시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좀 실수한 것 같다 이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이미 주가에 좀 반영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정도의 좀 이슈라고 좀 생각하고요. 뭐 사이버 트럭 자체가 뭐 완벽한 뭐 사용자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제 관심거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제 차량을 좀 살 때 구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뭐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외관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미래형 차 같기도 하고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공매도로 인해서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가 났었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시장의 어떤 매기를 좀 환기시켜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량 관리를 통해서 가격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충분히 좀 수익성을 기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신 주가라는 건 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바라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우리 2차 전지 내에서 기대해 볼 만한 종목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선 매니저님 한번 종목 들어볼까요? 여태까지 11월 한 달 동안 계속 강조한 종목입니다. 네. 분명히 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이제 조정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에코프로 BM 꼭 가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11월 달 내일 하루밖에 안 남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만 남았어도 이게 제가 보기에 100%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1월 안 되면 12월 달까지 갖고 가세요. 제가 보기에 내년 상반기까지 좋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꼭
두 종목은 여러분 포트에 넣어 놓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조선희 매니저님 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보니까 그게 떨어지면 오히려 에코그룹주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 매니저님. 근데 앞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월, 수 나와가지고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려 벌써 100% 가까이 올라갔죠. 이제는 저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에코프로 비임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관은 이틀 동안 지금 매수가 들어왔고요. 쇼커버링이 좀 있으면 나오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루만 8만 주 이상 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틀 동안 넘게 기관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래서 지금 기관만 좀 안 샀다 뿐이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임 양쪽에서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는 에코프로 비임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들 땡기는 게 지금 사이즈가 좀 다르죠. 근데 외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에코프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수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단기적으로도 급등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종태 매니저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조 매니저님이 당연히 소재하실 것 같아서 네네. 장비 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매번 얘기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탑 머티리얼이고요. 요 기업 같은 기업의 실적을 3분기에 좀 보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 한 해치를 넘었기 때문에 차트 화면 좀 보여주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10월 말 정도에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고 중심값을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 어떤 추세선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기업도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오늘 이제 LFP 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전에도 얘기 드리긴 했는데 이제 아모그린텍이라는 좀 기업이 있습니다. 이 네. 기업도 LFP와 관련된 이제 ESS 저장 장치를 좀 만드는 기업이라서 이제 좀 중요한 매물대를 둘 다 돌파했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시세가 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해서 좀 두 개 기업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STO 증권형 토큰이죠. 아직은 조각조각 조심조심 살펴볼 때가 아니고 여기가 또 이제 조각 느낌으로 이제 증권형 토큰이 나온 거잖아요. 조각조각 조심조심 살펴볼 때라고. 이제 증권형 토큰이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 조금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자마자 어느 정도 제도권에 들어서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아직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스티로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번 거의 1년 반 전인가요? 오래 전에 그죠? 한번 얘기를 했다가 그때도 추천드렸는데 그때 참 안 갔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작품 하나가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10억짜리 작품인데 이거를 개인이 혼자 사면 좋긴 한데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서 이걸 살 수 있도록 이거를 잘라가지고 파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미술 작품일 수도 있고 또는 건물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데 요거를 벌써 이미 1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헷갈리시는 게 저도 아까 우리 앵커님이 중간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좀 헷갈렸던 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미술품이다라고 하면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할 때 10억 원에 대한 가치를 산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몇 개로 나눌 것인가 정하고 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억짜리를 10개로 나눈다 그러면 한 개당 1억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준적인 되는 가격을 책정을 하고 네. 그리고 몇 명이 나눠 가질 것인지 그리고 몇 개가 될 것인지를 다 정해서 금감원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금감원 신고 보고서에 된 대로 기초자산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거래될 수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거래하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회사들에게 돈을 제공을 해서 그 회사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STO, 토큰형 증권 같은 경우는 건물이 됐든 또는 부동산이겠죠. 그리고 또는 어떤 물건이 됐든 요거를
측정 단가를 정해서 거래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해가지고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접근이 빠를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12월 1일부터 내일 모레군요. 12월 1일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이 토큰형 증권 STO 관련해가지고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동안 1년이 넘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감원이나 정부 금융당국에서 이거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지 지금 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회사였죠. 서울 옥션하고 머니터리 SM 두 개 회사 상한가를 직행했습니다. 바로 네. SM 같은 경우는 벌써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상태고 서울 옥션은 이제 인지 시작인데 이런 종목들이 모습을 보이는 게 제가 보기에 단기적인 이슈가 되지 않고 조금은 12월 달 한 달 동안은 좀 관련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STO 관련주로 했었을 때 가장 주목받는 게 서울 옥션,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K 옥션 등이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 추가적으로 이 STO에 대해서 보니까 STO가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과거에 좀 즐겼던 NFT, NFT를 쪼개서 투자를 하는 걸 STO라고 이해를 하면 좀 편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요새 코인 가격도 잘 오르고 있고요. 정주태 매니저님. NFT 관련 종목, NFT 시장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이걸 또 이제 증권사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관련주들 말고 증권사 쪽으로도 투자 아이디어를 넓혀볼 수 있나요? 충분히 저는 이제 영역을 좀 넓혀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밴드에 올린 좀 자료를 좀 보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증권사별로 이제 STO 사업 추진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에셋도 있고요, 한국투자, NH, 하나키움 대신 전체적인 이제 증권사들이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도표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토큰 증권 시장 전망을 보면 내년에 이제 34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2030년까지 6년 동안 무려 10배 이상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산업군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던 거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이제 미술품 조각 투자 애플리케이션 소트 운영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이제 허락을 이제 금융당국한테 이제 허락을 좀 받고 이런 부분을 컨펌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됐다는 부분들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난해 이제 4월 달에 이제 뮤직하우라는 기업 아실 겁니다. 이 음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다시 1년 7개월 만에 다시 이 부분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다양하게 미술품 조각 투자 스타트업 열매 컴퍼니도 증권 신고서를 다시 좀 제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환기가 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영역 자체가 기초 자산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가수의 음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면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레버리지를 일으켜도 10억, 20억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것처럼 제 원금이 작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분할적으로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좀 매력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낮아진 장벽들을 통해서 이 기초 자산이 비단 음원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으로 또 적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게 또 매력적인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산업 분야의 자금 조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어떤 금융 선순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제도적인 부분도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들도 이제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 제도가 좀 확립이 되고 그 네. 가운데서 이런 기업들이 좀 수익성이 나고 있는지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한 가지만 더 라스트로 좀 얘기를 드리면 이제 네. 부산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용사를 2개 모집했는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IT센이랑 그리고 위메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코인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비트코인도 좀 강하고 현물 ETF도 좀 승인되는 기대감들이 좀 종합적으로 다양한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좀 2개를 얘기 드리자면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IT센까지 또 같이 보시면 네. 어떻게 보면 같은 테두리와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종목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은 종목은 어디가 좋다고 보시나요? 오늘 나왔던 아까 서울 옥션, 갤럭시아 그쪽이 더? 그렇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이제 갤럭시아 SM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옥션, 갤럭시아 SM, 머니트리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작전명입니다. 기관이 선택한 로봇, 자율주행, 의료 AI입니다. 최근에 계속 이런 말이 들리고 있어요. 기관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을 보자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데 정종택 매니저님. 네.
지금 뭐 연말까지 전망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우선 이쪽 산업군이 좋아진다라는 건 모두 당연하게도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네. 저는 이제 이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움직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무래도 이제 연초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였고 그 가운데서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무너지고 그리고 그 구간 안에서 강하게 또 저항 매물대가 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세가 나고 있는 영역들을 좀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시세가 났던 업종이고 그 시세들에 대한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의료 AI 굉장히 좀 핫했었잖아요. 네. 뷰노, 루니, 코어라인 소프트 다양한 기업들이 시세를 냈다가 좀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한번 또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성장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서두에도 얘기 드린 부분이지만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셔야 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이미 중요한 한번 시세를 냈으면 조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가격 조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 기간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좀 많이 거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또 주가 움직임들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반등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 받쳐주는 기업들 위주로 먼저 좀 선발 출발을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럼 이쪽 안에서 정동택 매니저님 종목도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 종목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네. 오늘 좀 MOU 체결 이슈가 있었던 코어라인 소프트라든지 그리고 루니 좀 기업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선 매니저님 항상 2차 전지에 대한 강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데 기관이 선택한 로봇, 자율주행, 그다음 의료 AI 안에서 좀 마음이 가는 종목 이런 종목 없습니까? 저는 이제 로봇은 계속 이제 포트에 있는 종목이 있죠. 로보티즈는 꼭 관심 있게 왜냐하면 LG가 지금 굉장히 밀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은 지난번에 우리 정 매니저님이 포트에 편입하셨던 뭐 슈어소프트나 또는 스마트레이드 시스템 같은 종목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 AI에서 대장이 원래 이제 뷰노였다가 뷰노나 다른 종목 루닛이었다가 지금 이제 현재는 JLK가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JLK가 오늘 또 단기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빠졌다가 100% 이상 상승했다가 오늘 가장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12%. 그래서 JLK가 앞으로 왜냐하면 보험 수가에 이게 의료 AI가 들어가기 때문에 JLK의 의료 AI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JLK 이렇게 네 종목, JLK에서 네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관이 선택한 로봇, 자율주행, 의료 AI까지 이야기,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작전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MBN골드 5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자,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추천 가능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을 통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개인 순위 확인해 볼게요. 네, 개인 순위 한규수 매니저 34% 수익률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정종택 매니저는 20% 수익률 보여주면서 2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16%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위는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네. 콘텐트리 중앙이 26.15%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정종택 매니저 2위 지어소프트 19.68%. 3위 한규수 매니저의 칩셋 미디어 17.95%. 아무래도 월말이다 보니 이렇게 순위가 굳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우진이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수익률 챙겨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네, 간단하게 일단-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며칠 전에 추천드렸던 해성 DS 괜찮게 지금 가고 있죠. 예. 한 종목만 딱 갈까요? 네, 해성 DS 플러스 해성 DS. 5% 보이고 예, 예. 있습니다. 짜르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리드 프레임이 굉장히 강점인데 지금 현재 2위인데 2025년에 지금 캐파 사이즈를 늘리고 있습니다. 공장을 해서 글로벌 1위로 도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갈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6만 5천 원, 7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앞으로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성장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해성 DS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해성 DS 네.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도 상당히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포트 안에 있는데 어떤 종목 리뷰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영업일이 이제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보유 종목 좀 두 종목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유 종목으로 이제 얘기 드릴 종목은 이제 드림텍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는 좀 추세를 만들다가 살짝 좀 눌려 있는 자리인데 수급적인 측면에 살짝 아쉬운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 거래가 수급이 3거래 정도 들어왔는데 기간에서 좀 매도세가 좀 있다 보니까 좀 팽팽한 좀 거래 힘 겨루기에 있는 과정에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뭐 3분기 실적도 좋았고 기대감도 높은 기업이라서 계속적으로 좀 내일 또 하루 힘내주면서 또 제 계좌 수익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 기업은 이제 LNC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LNC 바이오도 보게 되면 지금 기간이 계속적으로 한 10거래일 이상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좀 밑골이 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기업도 내일 좀 힘내줄 수 있도록 저도 좀 기원하겠고요. 이 두 종목 좀 리뷰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종목 리뷰 모두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아마 이번 달 조선일 매니저와 정종택 매니저의 마지막 포트 편입 종목이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12월 초에 달릴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일 매니저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AI 관련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명은 솔트룩스고요. 네. 삼성전자가 차기 AI 솔루션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이 회사에 확장 개발 수주해서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I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대기업들하고 많은 이력이 있죠.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래전에 북미 지역에 사물인터넷 관련 기반에서 AS 상담 관련 프로젝트를 솔트룩스가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경쟁력, 차량 정보 수집하는 AI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AI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좋은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기업도 적자에서 지금 턴어라운드돼서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멋지게 올라설 것 같은데요. AI 기업 중에 턴어라운드 되는 저평가 기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이 종목 바로 가격 네.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은 벌써 얘기해 주시나요? 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솔트룩스 가격 전략 말씀해 들어보도록 주시죠. 할게요. 잠깐만요. 솔트룩스. 네. 네, 우선은 가격은요. 오늘 종가가 33,350원입니다. 네, 오늘 33,350원인데 가격은 3만 원, 목표 가격은 3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트룩스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네, 오랜만에 2차 전지 섹터가 좀 강했기 때문에 관련주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종목명은 제이오라는 기업이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CNT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년까지 10배 가까이 좀 수요가 좀 증가할 전망으로 좀 보이고, 그리고 2025년까지 이 회사는 이제 5천 톤까지 좀 증산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들이 이제 신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전방 고객사의 물량이 들어올 때 그런 확실한 물량이 있을 때만 증설을 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이오라는 기업은 이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고, 멀티플 차원에서도 올해 어떤 실적 기준으로 한 10배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업이라서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히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적인 부분들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우선은 지난번 이제 2차 전지 따라서 계속적으로 업황 분위기 따라서 내려오긴 했었는데 지금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는 최근 거래일 한 달 정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일부 좀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도 한 200% 정도 더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내일 또 훈풍을 받는다면 제이오는 항상 강했거든요. 2차 전지 섹터 그쵸. 강했을 때. 그래서 제이오가 내일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얘기를 좀 드리면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수가는 25,000원이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호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4,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제2호가 참 2차전지에 대해서 보면은 되게 좋은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2호만의 확실한 특징,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되는 건요. 정종택 매니저님의 제2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드려볼까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제2호가 지금 2차전지 섹터 안에 있다 보니까 2차전지 상승을 하면 제2호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제2호 종목 자체는 좋은데 2차전지 섹터 전제가 내려가면은 제2호가 주목받지 못할 경우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2차 전지 섹터 분위기를 봤을 때 강했던 기업들은 분명 있었거든요. 탑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였고 우신스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이오도 항상 이 세 개 기업들은 업황 안 좋을 때도 빨간불을 켰던 종목들입니다. 이때는 이제 뭐 업종 분위기는 안 좋지만 그래도 좀 좋은 주가 움직임을 견조하게 흘러가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하방 경기성도 좀 튼튼한 기업들이고요. 뭐 수주 잔고도 많이 좀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런 뭐 글로벌 네트워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우선적으로 봤던 기업들 세 개 기업들은 업황 대비해서는 항상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이제 하루밖에 안 남은 거래일이지만 그쵸. 뭐 2차 전지가 좀 묻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는 한번 힘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월도 좋게 달려갈 수 있는 종목으로 네.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제2호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또 지금 잠깐 나고 바로 공개 방송에서 업로드 시켰으니까 못 보셔봤던 분들은 꼭 유튜브에서 조선일 검색해서 보시고요. 내일 모레 또 금요일날 또 진행하니까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는 여러분들 오늘 방송한 내용들 다 올려드렸으니까요. 업로드해서 관련 있는 내용들 찾아보시고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트레이딩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도 어저께도 상한가 많은 수익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틀에 걸쳐가지고 상한가 2번 이렇게 드렸었는데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트레이딩 할 수 있게 네이버에 오셔서 말씀드린 대로 링크하는 종목들을 보시고요. 저는 저녁에 공개 방송이 없으니까 정 매니저님 방송 끝나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 안 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적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시죠? 트레이딩의 대가 조선일 매니저의 네.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정종택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죠. 네, 저도 잠시 후 이제 10시 40분부터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지금 시장이 원하는 색깔, 그런 업종의 주들만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 복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내일 또 당장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잠시 후 10시 40분에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이버 밴드에도 제가 좋은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뭐 수급이라든지 뭐 시황 브리핑 이런 거 다 드리고 있으니까 밴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의 무료 방송 오늘 방송 끝나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셔서 좋은 투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인사드리기 전에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게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조선일 매니저와 스타워즈의 오늘 마지막 방송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많이 저희도 너무 아쉬운데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별의 인사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이제 스타워즈 개편되면서 여러분들과 참 많이 달려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수익을 좀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정민 의원님이 다시 새롭게 오셨는데 많은 분들 잘하고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여러분 수익 많이 내시고요. 저는 또 이제 몸도 조금 안 좋아서 요즘 그래서 제가 조금 쉬었다가 조금 몸이 좋아지면 다시 또 다시 들어올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아 계신 분들하고 많이 트레이딩 하셔서 단기적으로도 많은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인 매니저님의 트레이딩도 더 번창하시길 바라고 건강관리도 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